안녕하세요. 자신만만 종교사 강사 김은숙입니다. 이번 내용은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권역 구분을 해가지고, 과밀 억제, 성장 관리, 그 다음에 자연 보존 권역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죠? 전부 다 수도권 정비 계획을 할 때 권역 구분을 해서 어떻게 정비를 할 것인가라는 내용들이었죠. 물론 이제 수도권 정비 계획 자체는 우리가 수도권이라는 내용이죠. 수도권이라는 것이 우리가 서울시를 중심으로 해서 다수 이제 위성도시, 이제 위성도시라는 단어를 우리나라는 잘 안 쓰니까, 지금 뭐 경기, 인천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경기도, 인천시, 그 다음에 서울시를 중심으로 해서 그 인근 지역을 다 말하죠. 뭐 부천시도 요즘은 전부 다 인근으로 들어갑니다. 그죠?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지역에 전부 다 이렇게 하다가 보면 또 분산을 시키고 해도 계속 사람은요, 뭐 또 외지에서도 올라오는 사람도 있고 자체 성장해서 인구가 늘어나는 경우도 있죠. 뭐 애를 놓고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자꾸 이제 과밀되는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성장을 자꾸 해나가는 지역이 있고 그 대신 또 이렇게 저 지방 같은 경우는 또 점점 작아지는 그러니까 아주 옛날 과거의 소도시 같은 경우는 점점 이렇게 농사 짓는 곳은 점점 또 작아지는 인구가 작아지는 어떠한 추세도 많이 있죠. 그죠? 그래서 그것도 나름대로 재정비 계획이라든지 그다음에 거점 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우리가 그곳에 또 투자한다든지 그다음에 어떤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재정비 계획을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계획 방법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오늘 하는 것은요, 우리가 과밀 억제, 그 다음에 성장 관리, 그 다음에 자연 보존 권역에 관한 내용들이고요. 기본적으로요, 우리가 지금 국토기본법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거 정도는요, 전부 다 표를 다 꺼서 여러분들이 전부 다 이 표가 다 만들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뭐, 그 국토기본계획, 그죠? 기본계획 안에는, 그 다음에 뭐, 국토종합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시군종합계획이 있고, 도종합계획, 시군종합계획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 수도권 정비 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 다음 도시개발법 해가지고, 안에 국토 이용에 관한 법률은 또 어떻게 걸리고, 그죠? 그 다음에 시군 종합계획은 또 국토 계획에 갈리고, 이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표는요, 어찌 보면은요, 우리가 해야 되는 법률의 가장 뼈대입니다. 이 뼈대를 모르면은 안에 아무리 많은 내용을 하더라도요, 여러분들은 뼈 없이 그냥 뭔가를 누더기만 자꾸 갖다 붙이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 뼈대를 제대로 잘 잡아야 공부하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죠. 그리고 크게 뭔가 보인다는 거죠. 크게 보이지 않으면요, 여러분들이 공부가 계속 헛바퀴 돈다는 어떤 그런 느낌이 들 겁니다. 해도 뭔가 끝이 없는 듯한 느낌이 든다는 거죠. 자, 이 내용은요, 자료는 네이버 블로그에 있고요. 블로그 자신만만 적용기술사 저측에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재생 목록에 10분 영어라는 내용들에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 재생 목록에 들어가셔서 그 계속 같은 내용으로 쭉 따라서 설명을 듣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공부하시는데. 그리고 재생 목록 보려면 여러분들이 구독을 눌러야 되죠. 그거 아직 모르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자,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국토 균형 발전에 관한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과밀 억제하고 그 다음에 성장 관리하고 자연 보존 권역은 어떻게 또 돼 있는가라는 내용들을 한번 보면은요, 권역 구분은 수도권 정비 계획하고 같이 연결된다고 그랬죠. 과밀 억제 권역은요, 자, 서울 특별시와 함께 인천, 부천, 수원, 성남, 고성, 안창 뭐 이것까지 다 할 필요는 없겠지만 안양 등의 어떤 인접 도시입니다. 서울하고 이렇게 연결돼 있는, 서로가 연결돼 있는, 이제 교통 때문에 이제 지하철 막 발달하다 보니까, 그죠? 굉장히 서로가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죠. 자, 이렇게 돼 있는 인접 도시에, 그죠? 인접 도시에 어떤 집중 우려가 있는 곳이죠. 집중 우려가 있는
이런 곳에 어떤 정비가 필요한 거죠. 그죠? 인구 집중 유발 시설이라든지, 인구 집중 유발 시설은 주로 뭐 학교, 병원, 이런 것이 우리가 주로 이제 그런 타이틀을 씁니다. 그래서 인구 집중 유발 시설, 이런 경우에 우리가 과밀 부담금, 실제로 있어요. 그래서 과밀 부담금을 우리가, 내도록 지금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이 공장 학교 해놨네요. 그죠? 공장 학교 병원 이런 시설. 그죠? 이런 것을 총량으로 구분한다는 거죠. 총량 관리로 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과밀 억제 권역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다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성장 관리라는 것은, 성장 관리 권역이라는 것은 과밀 억제 권역, 정말해서 성장 관리라는 것은 과밀 억제로 들어가려고 하는 어떠한 사업, 위에 나와 있죠? 그 공장이라든지 학교라든지 병원, 그래서 과밀 억제로 들어가려고 하는 이러한 것들, 그죠? 학교, 아까처럼 병원, 그다음 공장, 이러한 것을 가지고 이러한 것을 관리를 하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유독 그 특정 기업의 관리를 위해서 이런 신설, 정설 이런 것을 억제한다는 거죠. 그래서 대도시라든지 도시 주변에 요즘은 과거에 있었던 병원조차도 더 큰 시설로 만들긴 힘들죠. 그래서 자꾸 이제 외지로 나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전부 다 성장 관리 때문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자연 보존입니다. 자연 보존 권역이라는 것은요. 그 한강 수계죠. 우리가 수질 관리를 위해서고요. 한강 수계의 어떤 수질이나 환경 보존을 어떤 필요한 지역의 오물 총량이죠. 오염 총량제죠. 한마디로 한강 수계의 저 수질 관리를 위해서 오물 총량제를 도입을 돼 있죠. 그죠? 오염 총량제가 시행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곳에 일정 규모 이상의 택지, 관광지 조성의 어떤 제한을 위해서죠. 한마디로. 그죠? 그런 곳에 이제 아무래도 자꾸 사람들이 관광지가 되고 이러면은 문제가 생기니까 우리가 오염 총량제를 실시를 해서 이런 곳은 관리를 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그래서 오염 총량제하고 자연 보존 권역하고 이런 것을 좀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광역 도시계획입니다. 자, 이제 이런 것도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런 거 표 정도는 여러분들이 눈 감고라도 여러분이 쑥쑥 그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최소한 뼈대를 모르면은 공부가 안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아시고요. 자, 광역도시계획입니다. 자, 이거는요, 광역도시계획은 앞에도 표를 보면은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에 관련되어 있죠. 그죠? 수립되는 계획입니다. 광역도시계획은. 그래서 인접관할구역, 그리고 자, 과거에는요 각 도시 하나하나였는데요. 지금은 이렇게 인천하고 인천하고 부천이 가깝나 천자가 붙었으니까 부천이라든지 성남하고 경기라든지 경기도 옆에 붙어 있는 어떤 도시라든지 이런 곳, 그죠? 그런 인접 두 도시 기능을요 하나로 묶어서 계획 단위로 한다는 거죠. 그죠? 광역 도시 계획이라는 것이. 자,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의 그래서 기능 분담을 서로가 함으로 해서 인구의 어떠한 한 곳으로 너무 과다하게 집중하지 않기 위해서죠. 그죠? 자, 모든 것은요, 지금 도심이라는 것, 서울에 근접되어 있는 도시. 이런 도시 같은 경우는 가능한 한 인구 밀도를 최소한 적정 분산시키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의 가장 기본은요, 인구 분산뿐만이 아니라 인구 분산에 따른 산업도 하나 같이 가야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전부 다 그런 공간 구조, 그 다음에 기능 분담, 이런 것을 같이 해야죠. 무조건 인구만 간다고 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렇게 배치 시설이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런 교통, 물류 이런 것을 다 해서 계획을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계획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방향을 제시하는 거죠. 그죠? 방향 제시라는 것을 늘 잊지 마셔야 됩니다.
계획은 방향 제시라는 거, 그죠? 설계는 방향 제시에 따라서 각각의 법에 따라서 규제라든지 이런 것을 다 적용을 해서 거기다 실제 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적용을 하는 거고 설계를 하는 거고 계획은 방향을 제시하는 거죠. 그 방향 제시한 것에 따라서 우리가 설계를 하게 돼 있죠, 그죠? 자, 뭐 물론 또 각각의 또 거기에 따라서 또 더 작은 계획을 하게 돼 있지만은 그래서 광역 도시 계획은 여러 가지 인구 밀도를 생각을 해서 분산 계획, 산업이라든지 그다음에 물류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이런 체계를 서로가 도시 두 개의 기능을 하나로 묶어서 도시 분담 공간 그러니까 도시 그 인구 밀도를 적정 분산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공간 구조 계획이라는 거, 그죠? 그래서 도시 계획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공간의 구조 계획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가 뭐가 있나요? 자, 5차 기본 계획입니다. 자, 5차 기본 계획은 2040년도까지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 이야기했죠? 우리가 국토 계획 자체, 기본 계획 자체가 20년 단위로 하죠. 장기간에 걸친 비전을 보여주기 위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 국토 기본 계획은 장기간의 비전을 보여주면서 우리나라의 어떠한 국토 계획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라는 계획이고 그쪽으로 우리가 돈이 간다는 소리죠. 한마디로 돈이 가는 거고 1년마다 또 이런 계획에 따라서 돈의 분담을 어디다 많이 할 것인가 하는 것은 또 재경부에 들어가면 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본 계획의 목표와 전략을요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거기에 따라서 조경의 어떤 기본 계획도 같이 계획되고 수립되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